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Q&A 질문 시간이죠. 자, 급여,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험 가능한 진료인데요. 비보험으로 수납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자, 우리가 급여와 비급여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그런데 명확하게 보험 코드가 있는데 비보험으로 돌려서 수납을 받는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 진료 코드가 있는 거는 일단 보험 진료로 청구를 하시고 그대로 받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보험 진료가 아닌 다른 항목들이 비급여 재료든가 이런 경우에는 비보험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가능한 보험 진료는 보험 진료로 수납을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넣고 청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 반드시 지키셔야 되세요. 자, 다음은 보철물 완성이 안 된 임플란트 고정체 제거를 했어요. 임플란트 제거술 간단이나 복잡 이런 걸로 청구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자, 일단 임플란트 고정체 제거는요. 보철물이 완성이 반드시 되셔야 되시고 자, 보철물 완성이 된 3개월 이후부터 고정체 제거를 한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고정체 제거, 간단, 복잡 여기에 준해서 청구할 수 있죠. 자, 하지만 보철물이 들어가지 않고 특히 2단계를 심고 나서 2단계까지 진행하고 나서 고정체, 픽스처가 안착이 안 돼서 이 픽스처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3단계가 아직 진행 안 된 경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제거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 보철물이 완성이 되고 나서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고요. 임플란트 제거술은 자, 그 보철물을 완성하지 않은 임플란트 고정체 제거는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요. 자, 임플란트 보철물 재부착 청구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콜을 많이 하는 형식에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임플란트는 빼서 청소를 하고 다시 재부착을 할 경우에는 관리가 되면서 보철물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템본드, 임시 접착제를 이용한 재부착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자, 사실은 보철물 재부착이라는 거는 임플란트 완성본이 보철물이 제작이 돼서 3개월 이후부터 자, 이 최종 보철물, 영구 보철물이 빠졌을 경우에 재부착을 하긴 하는데 임시 접착제가 아닌 최종의 영구 시멘트 이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템본드 말고 최종 시멘트로 쓸 수 있는 이런 시멘트 종류를 재부착했을 때 청구 가능하고요. 자, 임플란트는 반드시 보철물 세팅하고 3개월 이후부터 재탈락을 할 경우에는 재부착이 가능하다. 단 임시 접착제 불가능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다음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치과에 내원했습니다. 자, 치과에서 발급해야 되는 관련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자, 일단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치과에 진료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반드시 지참을 하시는 게 먼저고요. 자, 의뢰서를 지참했다라고 하시면 진료를 잘 받으신 다음에 일반으로 입력하시고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지참해서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더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까지 추가로 더 드리면 완벽하죠. 자, 병원에 따라서 그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를 달라고 하는 곳이 있고 요청하지 않는 곳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다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그냥 다 같이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 질문 잘 정리했네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